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여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 합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하대는 단순히 몇 등급이면 갑니다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결표를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경쟁률, 실질 경쟁률, 충원율, 최종 등록자 70% 컷을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형별로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라인 컨설팅 오픈되었습니다. 대학라인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받은 성적보다 더 높이 대학 가고 싶다면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크게 네 묶음입니다. 먼저 전년도와 올해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을 보고 이어서 인하대인재 면접형, 그 다음 서류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사 선발과 최종 결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에서 가장 먼저 볼 변화는 4가지입니다. 첫째, 지역균형은 413명에서 4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었다고 무조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끼리 다시 경쟁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인하미래인재 면접형은 943명에서 939명으로 큰 틀은 비슷합니다. 1단계 3.5배수, 의예과 3배수, 2단계 면접 30%입니다. 셋째, 서류형은 243명에서 26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류형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안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관심이 이미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로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넷째, 지역 의사들 선발이 의예과 6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대 정원이 하나 늘어난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지역 자격, 의예과 적합성, 면접 준비, 그리고 인하미래인재 면접형 의예과와 중복 지원 제한까지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균형부터 보겠습니다. 지역균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역균형은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추천 인원 제한 없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 전형의 핵심은 교과 100이니까 내신만 보면 된다가 아니라 내신이 비슷한 학생 중 누가 최저를 맞추느냐입니다. 2026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최저 충족률이 인문은 77%, 자연은 55%, 의예과는 49%입니다.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10대 1이어도 자연계열에서 최저 충족률이 절반 수준이면 실제 경쟁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문계열은 최저 충족률이 더 높기 때문에 표면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의 차이가 자연계만큼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분석 공식은 4단계입니다. 첫 번째, 경쟁률은 지원자가 얼마나 몰렸는지를 보는 숫자. 두 번째,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통과하고 실제 경쟁한 숫자. 셋째, 충원 순위는 상위권 학생들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넷째, 그래서 70% 컷은 최종 등록자 하단부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이겁니다. 충원이 많이 돌았다고 무조건 쉽지 않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졌지만 뒤에 대기한 학생들도 높은 성적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원이 적은 학과는 추가 합격 기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70% 컷이 좋아 보여도 실제 지원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입결표를 보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우리가 편의상 등급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지원에서는 환산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2.2등급이라도 반영 교과, 이수 단위, 과목별 성적 구조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2.23등급입니다. 근데 어떤 건 972점, 어떤 건 975점으로 3점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초록색인 부분은 2.28등급입니다. 하나는 974.3, 하나는 974.5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2등급, 2.3등급이라고 말하는 건 지원권 기준을 잡는 거지 최종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원서전에는 반드시 인하대학교 방식으로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지역균형 2년치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과를 분석해야겠지만 영상에서는 슬라이드별로 중요한 학과 3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2026년 경쟁률 11.2, 실질 경쟁률 6.9, 충원율 38명, 70% 컷 1.95 등급입니다. 2025 70% 컷이 2.32에서 2026 1.95로 0.37등급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 상승이 아닙니다. 충원도 38명이나 돌았는데 최종 70% 컷이 1등급대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즉 빠져나가는 학생도 많았지만 뒤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성적대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전기전자를 충원율 많이 도니까 2등급 때도 괜찮겠지? 라고 보면 위험합니다. 전기전자공학부는 인하대의 공대 안에서도 핵심 모집 단위이고요. 반도체, 전력, AI, 로봇 통신으로 확장되는 대표 학과입니다. 올해도 강한 지원층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도 봐야 됩니다. 경쟁률 12.5, 실질 경쟁률 7.1, 충원율 4명, 2026년 70% 컷 1.92입니다. 2025 2.3에서 0.38등급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충원이 4명으로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컷이 올라왔는데 충원율이 적었다라는 것은 한 번 붙은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항공우주는 최근 우주항공, 방산, 항공 모빌리티 이슈와 연결되면서 선호가 올라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2026 결과를 보면 올해도 안정권을 넉넉하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경쟁률 22대 1, 실질 경쟁률 11.7로 매우 높고요. 70% 컷이 2.63에서 2.27로 0.36등급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실질 경쟁률도 11.7까지 남았다는 것입니다. 최저로 크게 걸러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선해양은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카드로 보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최근 산업 회복 기대와 맞물리면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자들은 2025년 입결만 보고 낮게 보시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차 전지 융합학과입니다. 2026년 경쟁률 20대 1, 실질 경쟁률 8.8, 충원율 6명, 70% 컷 2.22입니다. 2025년 2.69등급에서 0.47등급 상승했습니다. 이건 올해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학과입니다.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이 20대 1로 매우 높았다. 둘째, 최저를 거친 뒤에도 실질 경쟁률이 8.8, 셋째, 70% 컷이 2.2 초반까지 올라왔다. 즉, 지원자는 많고 최저로 걸러줘도 남는 학생도 많았고 등록자 성적도 크게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5등급 전후 학생들이 단순히 신설 첨단 학과라 변동이 클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경쟁률 8.4, 실질 경쟁률 4.3, 충원율 12명, 70% 컷 2.13입니다. 2025 2.26에서 0.13등급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2차 전지보다는 작지만 반도체는 이미 상위 선호 학과군입니다. 2.1등급대 컷이면 지역균형, 자연계열 안에서도 강한 편입니다. 올해 반도체를 쓰는 학생들은 단순 등급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경영학과는 경쟁률이 6.4, 실질 경쟁률 4.9, 충원율 44명입니다. 70% 컷 2.26. 2025 2.34에서 0.08등급 상승으로 변화폭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충원율이 44명으로 매우 큽니다. 이 숫자는 상위권 이탈이 많았다. 하지만 70% 컷이 2.26에서 유지되었다는 것은 뒤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대도 낮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경영학과를 충원율 많이 도니까 괜찮겠지 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충원율이 많이 도는데도 컷이 유지되는 학과가 오히려 진짜 강한 학과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학과 경쟁률 18.8, 실질 경쟁률 13, 충원율 6명, 70% 컷 2.25, 2025 2.79에서 0.5등급 올라왔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 경쟁률 13은 최저를 통과한 뒤에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남았는데 컷이 2.25까지 올라왔고 상승폭도 매우 큽니다. 소비자학과를 인문계열 안전카드로 생각하면 올해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2.53에서 2.22로 0.31등급 상승했습니다. 이나대 경제학과는 상경계열 지원자들이 경영학과와 함께 비교하는 학과입니다. 경영보다 낮게만 보는 전략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영어교육과는 반대로 2025 1.98에서 2026 2.23으로 0.25등급 내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범대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지원자 성향도 뚜렷하기 때문에 영어교육과를 검토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전년도 컷이 내려갔다고 무작정 넣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2.23이라는 건 유의미한 결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예과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19.9, 9.8, 32. 근데 2026 70%컷 1.0, 2025년 1.13, 차이는 0.13등급. 의예과는 추합이 돌더라도 성적대가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올해 지역 의사 선발까지 생기면서 의대 지원자는 전형 선택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공학과는 2.29등급에서 2.09등급으로 0.2등급 상승했습니다. 경쟁률은 5.1, 실질 경쟁률 3.3, 충원율 17명입니다. 경쟁률만 보면 아주 높진 않지만 2점대 초반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2025학년도에 2.33에서 올해 2.48로 0.15등급 내려갔습니다. 실질 경쟁률 1.8로 낮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슬라이드에서 상대적으로 괜찮게 볼 수 있는 학과인데 실질 경쟁률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실질 경쟁률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된다. 특히나 자연계열은요. 컴공 보겠습니다. 실질 경쟁률 4.1, 충원율 42명, 근대 70%컷 2.28, 2025학년도 2.44에서 0.16등급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충원율이 42명이 돌았다. 컴공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이 여러 대학의 컴퓨터, AI, 반도체, 전자계열과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이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원이 크게 돌아도 2.28로 유지가 되었다. 이건 뒤로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도 충분히 높았다. 따라서 컴공은 충원율이 많이 돌아도 인기 있는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2.44에서 2.36으로 소폭 상승했고요. 경쟁률 8, 실질 경쟁률 4.4, 충원율 10명입니다. 상승폭은 모집 단위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전공 융합학부 인문은 2026년 70%컷 2.0등급입니다. 2025 비교값은 없지만 첫 해 결과가 2.0이라는 점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유전공은 전공 선택권 때문에 지원자 선호가 높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균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의해야 할 첫 번째 그룹은 전년도 대비 70% 컷이 뚜렷하게 올라온 학과들입니다. 소비자학과는 2.79에서 2.25, 2차 전지는 2.69에서 2.22, 사회복지는 2.77에서 2.36, 항공우주는 2.3에서 1.92, 전기전자 2.32에서 1.95, 조선해양공학과 2.63에서 2.27로 올라왔습니다. 이 학과들은 작년보다는 좋아졌으니까 올해 다시 내려가겠지?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수요가 확인이 되었고 특히 전기전자, 항공우주, 2차 전지는 산업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그룹은 충원율은 많지만 컷이 유지되는 학과입니다. 경영, 간호, 컴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괜찮게 해볼 학과, 요거 가져왔는데 제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 어떤 학과 써야 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7학년도 지역균형 예상 등급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예상 등급은 2027학년도의 인원수의 증감을 고려해 봤고요. 2026년, 2025년, 2024년 3년치 이상의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 봤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과 경쟁률도 함께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 예상 70% 컷과 예상 범위를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참고 용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인원수랑 3년치 경쟁률과 입시 결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 한번 점검 차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유튜브 댓글에 인하대학교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형은 1단계 서류백으로 3.5배수 선발하고 있고요. 의예과 3배수,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 수능 최저 없습니다. 평가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초 학업 역량 30%, 진로 탐구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여기서 진로 탐구 역량 50%를 잘 봐야 됩니다. 단순히 진로 활동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 탐구 주제의 깊이, 교과 세특과 동아리, 진로 활동의 연결, 활동 후의 확장성이 평가됩니다. 다음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2년치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3계층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형 입결은 교과 전형처럼 70% 컷 하나로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3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경쟁률이 작년보다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둘째, 충원이 모집 인원 대비 얼마나 돌았는지. 셋째, 그럼에도 70% 컷이 올라왔는지 유지됐는지 완화됐는지. 이 3개를 같이 보면서 올해 어떤 학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떤 학과가 실제로 기회인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은 재수생도 들어오고 특목고도 들어오고 국제고도 들어오고 외고도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70% 컷만 보면서 안 되겠다, 되겠다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영공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모집인원 10명, 경쟁률 13.9, 충원율 4명, 최종 등록자 70% 2.71등급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경쟁률 10.4, 충원율 6명, 70%컷 3.29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70% 컷이 3.29에서 2.71로 0.58등급 올라왔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가 아닙니다. 경쟁률 10.4에서 13.9로 올라갔고 충원율은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컷은 크게 올랐습니다. 즉 지원자는 더 많이 몰렸고 빠져나간 인원은 줄었고 최종 등록자 성적은 강해진 구조입니다. 이런 학과는 올해 지원할 때 2025년 3.2등급대 결과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2026년 결과를 보면 2점대 후반 학생들이 훨씬 더 촘촘하게 들어온 학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항공우주공학과도 강한 상승 신호입니다. 2026년 경쟁률 18.7, 충원율 4명, 70%컷 2.49입니다. 2025년에는 경쟁률 13.5, 충원율 14명, 70%컷 2.74였습니다. 숫자를 나눠서 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경쟁률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충원율은 14명에서 4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70% 컷은 2.74에서 2.49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경쟁률 상승, 충원율 감소, 컷 상승이 동시에 나온 학과는 올해도 쉽게 내려간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항공우주는 겉으로는 모집인원 16명으로 아주 작은 학과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합격 후 빠져나가는 폭이 줄어든 해였기 때문에 추가 합격 기대를 크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고분자 공학과와 에너지 공학과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학과입니다. 고분자 공학은 2.73에서 2.96으로 에너지 공학과는 2.91에서 2.99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숫자를 그냥 쉬워졌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고분자는 모집 13명, 충원 4명이고 에너지 자원은 11명, 충원 4명입니다. 둘 다 충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컷은 2.9등급대로 보이지만 추가 합격으로 많이 내려온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3점대 초반 학생들에게 검토 여지는 있으나 모집 규모와 충원폭이 제한적이므로 안전카드라기보다는 적정 또는 소신카드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서는 충원 착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충원이 많으면 추합이 많이 도니까 쉽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져도 뒤에 대기한 학생들이 성적대가 두꺼우면 70% 컷은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가 대표적입니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 68명, 경쟁률 7.4, 충원율 54명, 컷은 2.82였습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 9.6, 충원율 57명, 70%컷 2.68이었습니다. 올해 숫자만 보면 2.68에서 2.82등급으로 1.4등급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공학부는 모집 규모가 매우 크고요. 충원도 50명 이상 도는 구조입니다. 즉, 최초 합격자 중 상당수가 빠져나가는 학과입니다. 그런데도 70% 컷은 2.8등급대에서 멈췄다는 건 대기 순번이 뒤쪽까지 내려가도 일정 수준의 학생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는 뜻. 그래서 이 학과는 충원이 54명이니까 3등급 중반도 안정이 아니라 상위권 이탈이 많지만 2점대 후반까지도 여전히 두꺼운 학과로 보셔야 됩니다. 올해 지원자 중 2.7등급대에서 2.9등급대는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고요. 3등급 초반은 서류와 면접에서 강한 역전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영학과도 같은 방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2026년 모집 인원 37명, 경쟁률 12.2, 충원 27명, 70%컷 2.7입니다. 2025 70%컷 3.16이었습니다. 0.46등급 상승입니다. 경영학과는 충원이 27명 돌아서 기회가 있어 보이지만 컷은 2.7등급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간 학생이 있었음에도 최종 등록자 성적대가 2점대 후반에서 정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경영학과는 지원자 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해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2026학년도 결과만 놓고 보면 3점대 초반 학생들의 면접형에서 가능성은 있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조금 소신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 사범, 사회계열은 자연계열보다 컷이 넓게 보이는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경쟁률, 충원율, 전년도 대비 변화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9.9, 충원율 8명, 70%컷 2.57등급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2.67등급에서 0.1등급 상승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2년 연속 2.5등급, 2.6등급대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해석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경쟁률 11.4, 충원율 7명, 70%컷 3.48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경쟁률 19.4, 충원율 10명, 70%컷 3.05였습니다. 경쟁률이 많이 내려갔고 컷도 3.5에서 3.48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여요. 다만 정치외교학과의 2025학년도 경쟁률이 19.4로 매우 높았고 2026년에는 그 과열이 꺾이면서 컷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간 게 아니라 넓어졌어요. 즉 2026학년도 결과는 기회의 신호처럼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큰 학과라는 신호입니다. 올해 경쟁률이 다시 오르면 3.48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학과 3.34에서 3.1로 0.24등급 올라왔고요. 이 학과는 아태물류학과랑 함께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태물류는 2.74까지 올라왔고 국제통상은 3.1입니다. 같은 국제, 무역 계열로 보더라도 아태물류는 더 강하게 형성되었고요. 국제통상은 3점대 초반에서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통상학과는 전년도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3.34를 그대로 기대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문계열과 의예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본 언어 문화학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경쟁률 14.2, 충원율 9명, 70%컷 3.48입니다. 2025 5.09였습니다. 무려 1.61등급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5학년도에 5점대까지 열렸지만 2016학년도에는 3점대 중반에서 닫혔습니다. 경쟁률도 12.3에서 14.2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일본 언어 문화학과를 볼 때는 2025학년도에 5.09가 아니라 2026학년도에 3.48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학과는 반대였습니다. 2026학년도 경쟁률 8.3, 충원율 14명, 70%컷 4.98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6.9, 충원율 16명, 70%컷 4.1이었습니다. 경쟁률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컷은 4.1에서 4.98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학과는 2026년 결과만 놓고 보면 면접형에서는 가장 넓게 열린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도 매년 4등급대 후반 가능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의예과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경쟁률 23.4, 충원율 5명, 70%컷 1.14입니다. 2025학년도에는요, 16.5, 충원율 27명, 70%컷 1.41이었습니다. 올해는 경쟁률이 크게 올랐고 충원은 27명에서 5명으로 급감했고요. 컷은 1.14로 올라왔습니다. 의예과는 충원이 많이 돌았던 해에도 1점 초반에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2026처럼 충원율이 줄면 더 강해집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 의예과라는 이유로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류와 면접에서 상위권끼리 정면 경쟁하는 구조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컴퓨터 공학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모집인원 30명, 경쟁률 8.3, 충원율 28, 70%컷 2.68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2.55였습니다. 0.13등급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과 충원 28명 돌았습니다. 모집 인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충원이 발생했는데도 70% 컷이 2.68입니다. 이건 전기전자와 비슷한 충원 착시입니다. 많이 빠져나가도 2점대 중반 학생들이 뒤에 계속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컴퓨터 공학과는 2.6등급대에서 2.8등급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검토 구간이 될 수 있고요. 3점대 초반 학생들에게도 안정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못 쓸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면접형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의학과와 괜찮은 학과를 단순히 컷이 높고 낮음으로 나누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전년 대비 70% 컷 상승폭이 큰지, 경쟁률이 높아졌는지, 충원율은 줄었는지, 그리고 충원이 많이 돌아도 컷이 유지되는지 이 4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의해야 할 첫 번째 그룹은 상승폭이 큰 학과들입니다. 일본 언어 문화학과는 5.09등급에서 3.48로 1.61등급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산업경영 상승했고요. 아태물류, 경영학과 상승했습니다. 이 학과들의 공통점은 전년도 넓게 열렸던 결과를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전지 융합학과는 경쟁률이 9.5에서 18대 1로 올랐습니다. 충원율 12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상승폭이 큰 것뿐만이 아니라 경쟁 구조 자체가 강해졌었습니다. 두 번째 유의 그룹은 충원율이 적거나 줄어든 학과입니다. 항공우주는 14명에서 4명, 수학교육도 충원 1명, 사회교육도 충원 1명, 식품영양학과는 경쟁률이 20.7인데 충원율이 1명이었습니다. 이런 학과들은 추가 모집으로 크게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낮아 보이지만 위험한 학과들, 그리고 괜찮게 볼 학과들, 건축, 에너지자원공학과, 체육교육과, 교육학, 전기전자공학과인데요. 이 학과들은 2년의 흐름이 변동성이 크지 않으므로 생기부가 맞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셨던 면접형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등급보다 내 생기부가 그 진로 역량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등급이 낮아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미래인재 서류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형은 진로 탐구 역량이 50%에 면접 30이 핵심이었다면 서류형은 기초 학업 역량이 50%가 핵심입니다. 서류형은 서류 100, 수능 최저 없고요. 면접도 없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면접 부담이 없어서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냉정한 전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보완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 비율은 기초 학업 역량이 무려 50%, 진로 탐구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내신 등급 자체뿐만이 아니라 과목의 선택,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학업적인 밀도, 탐구의 수준, 성취도의 흐름, 정말 중요한 게 서류형입니다. 말 못한다고 서류형 쓰는 게 아니라 서류형으로도 학업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서류형을 쓰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모든 학과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화학공학과 가장 강했습니다. 모집 인원 7명에 경쟁률 10.9, 등록률 42.9%, 충원율 16명, 70% 컷 1.95입니다. 서류형에서 1.95라는 것은 화학공학과가 매우 강한 학과라는 뜻입니다. 충원이 16명으로 꽤 돌았어요. 그런데도 컷이 1점대입니다. 이건 상위권 이탈이 있어도 남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높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기전자공학부 모집 인원 17명, 경쟁률 11, 등록률 35.3%, 충원율 21명, 컷 2.28입니다. 서류형에서도 전기전자 강했습니다. 등록률 35%로 낮았고 충원율이 21명으로 돌았지만 70% 컷은 2.28이었다는 거. 상위권 이탈이 있어도 대기층이 약하지 않았다. 기계공학과와 산업공학과 모두 70% 컷 2.54등급. 기계는 모집 10명, 충원 11명, 산업경영은 모집 5명, 충원 8명. 2.5등급대라서 검토의 여지는 있겠지만 서류형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학과 적합성이 바로 읽히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태물리학부는 모집 인원 5명, 경쟁률 9, 등록률 20%, 충원율 6명, 70%컷 2.25입니다. 등록률이 낮고 충원율이 있었지만 70%컷 2.25. 아태물류는 인하대에서 학과 브랜드가 강한 모집단입니다. 통계학과 2.74, 물리학과 2.61입니다. 이 두 학과는 괜찮게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서류에서 세특의 깊이가 핵심이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해양과학과 식품영양학과는 등록률이 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률 0%가 보이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선발이 안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초 합격자 중 최종 등록자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 합격자는 모두 다른 대학이나 다른 전형으로 빠졌고 최종 등록자는 충원 합격자에서 채워진 구조다. 그래서 등록률 0%를 쉬운 학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안전카드로 넣고 빠져나간 학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등록률만 보지 말고 70% 컷과 충원율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컴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 경쟁률 11, 등록률 0%, 충원율 30, 70% 컷 2.48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등록률이 0%고 충원율이 30이라는 것은 최초 합격자 이탈이 매우 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70% 컷 2.48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 빠져나가도 2.4등급대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올해 컴퓨터 공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내신 2.4, 2.6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 수학, 프로젝트 세특이 실제로 강한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죠. 서류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과들은 서류형 안에서도 강한 학과입니다. 특히 충원이 있는데도 컷이 높게 유지된 학과는 지원자 풀 자체가 탄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착시학과 있습니다.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컴공.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면접형에서 3점대 중반까지 넓게 보였는데요. 서류형은 2.56등급. 전형에 따라 입결 해석이 달라지는 대표 사례입니다. 컴공은 등록률 0%, 충원율 30명, 이탈이 크지만 70% 컷 2.48이었다라는 거, 이탈이 크다고 만만한 거 아니라는 거,
괜찮게 볼 수 있는 학과들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회인프라, 건축, 통계, 물리, 한국어, 문콘, 문화경영.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등급대도 괜찮아 보이고요. 2점 후반대 등급 친구들께서 만약에 생기부에서 학업 역량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게 바라보는 학과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류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학업 역량이 50%이기 때문에 과목별 성취, 세특의 깊이, 탐구의 논리성, 전공 관련 과목 선택이 모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지역의사 선발제입니다. 6명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정원 내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전형 방법은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과 같습니다.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입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이요. 중복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과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의예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의예과 지원자는 두 전형 중 어떤 전형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먼저 선택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과감히 등급을 한번 예상해 보면요. 우선 지역균형 수능 최저 충족률이 49.2%를 고려해 보았고요. 면접형과 동일한 평가를 가진다면 1.0등급대의 일반고와 1등급대 중반의 수준 높은 학교 학생들이 함께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 6명의 선발의 오차 가능성 때문에 저는 70% 컷을 과감하게 1.25등급에서 1.35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하대학교 수시는 전형별로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역균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 여기서는 표면 경쟁률보다 실제 경쟁률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충원율이 많이 도는 학과가 정말 쉬운 학과인지 아니면 상위권 이탈 후에도 대기층이 두꺼운 학과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기전자, 컴퓨터, 경영, 간호처럼 충원이 많이 돌아도 컷이 유지되는 학과는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면접형은 진로 탐구 역량과 면접 설명력이 중요합니다. 내신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생부 활동이 선명하고 면접에서 말할 수 있으면 저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하대는요. 하지만 컷이 낮아 보인다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겠죠? 외고 특목고 국제고 있으니까요. 중국학과,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정치 외교학과처럼 컷이 넓은 학과일수록 학과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서류형은 기초 학업 역량이 50이에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 자체가 학업 역량에 강해야 됩니다. 화공, 전자, 2차전지, 화학과, 아태물류학부처럼 2.3등급 안쪽으로 형성된 학과는 서류형에서도 강한 학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의사, 의예과, 지역형 카드는 자격, 중복 제한, 의대 적합성, 면접 모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인하대 수시 합격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몇 등급이면 어디가 가능이 아니라 학생의 내신, 과목의 선택, 세특, 활동 방향, 수능 최저 가능성, 전형별 유불리를 함께 보고 대학 라인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우리 인하대 한번 가보자고요.